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6개 있잖아요. 11-7번부터 11-12번까지 이것들 좀 깊이 파고들어서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.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뇌과학, 사회심리, 그리고 농업, 경제, 또 미소의 비밀까지 정말 폭넓어 보여. 각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통찰, 그걸 얻어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흥미로운 주제들이에요. 언뜻 보면 다 제각각 같지만,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과 사회, 또 기술의 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11-7번 자료부터 볼게요. 학습하는 AI, 인공지능이죠. 요새 AI가 뭐 특정 작업 잘한다는 건 글쎄요,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. 근데 이 자료에서 진짜 주목할 점은 AI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학습하고 또 개선한다는 거예요.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. 네, 맞아요. 스마트 비서가 나중에는 뭐 친구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 수도 있다. 이게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의미일까요? 바로 그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능력, 그게 핵심이거든요. 단순히 뭐 편리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이 기술이 우리랑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어쩌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AI가 여러분 취향을 딱 파악해서 계속 맞춤 정보를 주면요. 자기도 모르게 AI가 제시하는 쪽으로 취향이나 생각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AI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한다. 네.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. 이런 미묘한 상호작용의 결과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. AI와의 상호작용.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다음은 11-8번 자료인데요. 이번엔 우리 자신, 그러니까 인간의 뇌 얘기입니다. 약 15,000년 전, 그때 정점을 찍고 나서 뇌 부피가 한 10% 줄었다. 이거 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? 자료에서는 이걸 우리가 스스로를 가축화시켰다. 뭐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. 그렇죠. 옛날에는 뭐 포식자도 피해야 하고 먹을 것도 직접 구해야 하고 생존 과제가 많았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사회 시스템에 많이 맡기게 되면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항상 막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줄었다는 거죠. 그럼 뇌가 좀 덜 똑똑해진 건가요?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. 뇌 크기가 뭐 지능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니까요. 오히려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나 뭐랄까 추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런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뇌가 좀 재구성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. 크기보다는 효율성, 전문화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생존 환경 변화에 뇌가 적응했다. 그런 거군요. 그럼 사회적 환경은 어떨까요? 11-9번 자료인데요. 우리가 왜 비슷한 사람들한테 끌리는가? 이거예요.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. 같은 배경, 뭐 가치관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는 거. 리틀 이탈리아나 차이나타운 같은 커뮤니티도 그렇고요. 네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. 과거에는 낯선 건 일단 피해야 할 대상, 잠재적 위협이었을 수 있으니까요. 반면에 비슷하다는 건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을 주죠. 안정감이요. 네, 저 사람이 나를 더 잘 이해해주겠지, 받아주겠지, 뭐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어서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. 소속감 같은 거요. 그렇군요. 근데 또 너무 끼리끼리만 모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물론이죠. 그게 또 집단 간의 벽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죠. 네. 자,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우리 식탁으로 한번 가볼까요? 11-10번 자료입니다. 우리가 먹는 식품, 여기에 미네랄 함량이 줄고 있다는 문제예요. 특히 살충제나 특정 비료, 그러니까 질소, 칼륨 비료 같은 거요. 이걸 많이 쓰면서 토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식물이 미네랄 흡수를 잘 못한다는 거죠. 미래 마그네슘 함량이 뭐 30%나 줄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어요. 맞습니다. 토양 건강이 바로 식물 영양 상태, 그리고 결국 우리 건강이랑 직결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. 이게 단순히 비료 성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. 복합적이에요. 예를 들어 칼륨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마그네슘 흡수를 잘 못하고요. 또 전 세계 농경지 한 70%가 산성 토양이라는데 이것도 미네랄 이용률을 떨어뜨리거든요. 와, 70%나요? 네. 결국은 땅 자체의 생명력, 그걸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먹거리 문제가 정말 땅의 문제군요. 이번엔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가보죠. 11-11번 경제이론입니다. 세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
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고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니까 이론상으로는 물건이 안 팔리거나 실업이 생길 리가 없다. 약간 욕조의 물높이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요. 네, 아주 고전적인 이론인데,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. 이 단순한 모델이 놓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저축입니다. 아, 저축이요? 네, 사람들이 번 돈을 다 안 쓰고 일부를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돈은 일단 소비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경제 전체로 보면 일종의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. 육조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요. 아, 물이 새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누수가 커지면 결국 기업들은 생산 줄이고 직원 내보내고 이게 바로 경기 침체,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세이의 법칙, 이 간과한 현실 경제의 복잡성이죠. 그렇군요. 저축이 그런 영향을. 자, 마지막입니다. 11-12번 자료. 이번엔 아주 미시적인 주제인데요. 미소의 진실성이에요.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저 사람 웃는 거 진짜 웃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이요. 아, 있죠. 이 자료는 진짜 미소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단서가 얼굴 근육에 있다고 하네요. 가짜 미소는 주로 입 주변 근육만 쓴다고요. 정확합니다.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그런 웃음이죠. 반면에 진심으로 기쁠 때 나오는 미소, 이걸 이제 연구자 이름을 따서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요. 뒤센 미소요? 네, 이건 눈 주변 근육까지 다 같이 움직여요. 눈가의 주름, 왜 까마귀발이라고 하죠? 그런 게 잡히고 눈썹과 윗눈꺼풀 사이 피부가 살짝 내려앉는 그런 특징이 보여요. 얼굴 전체가 조화롭게 반응하는 거죠. 아하. 다음에 누구 미소 볼 때 입만 보지 마시고 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그럼 그 사람 진짜 감정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구나. 눈을 봐야 하는 거네요. 자, 이렇게 AI의 학습 능력 11-7부터 시작해서 뇌의 변화 11-8, 사회적 이끌림 11-9, 토양과 영양 11-10, 경제 법칙의 허점 11-11, 그리고 미소 뒤의 진심 11-12까지. 와, 정말 다채로운 영역들을 숨가쁘게 훑어봤습니다. 네, 각기 다른 주제였지만 가만 보면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AI 알고리즘이든 사회구조든 땅속 생태계든 경제 메커니즘이든 아니면 얼굴 근육 시스템이든요. 이런 것들이 우리 인식이나 건강 뭐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.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들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뒤에도 뭔가 숨겨진 원리나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을지 몰라요. 한번 그런 관점에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 내 기분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? 이런 거요. 와,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네요.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.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